140페이지 계약법 강론 들어갑시다. 자, 이제 계약법 강론은 우리 민법에 이제 계약이 15개 계약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채권 계약은. 물론 그 외에도 더 많죠. 근데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은 그 중에서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매매겠죠. 매매는 보통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니까 쭉 정리하시는데, 자, 우선 매매 예약이란 거 들어갑시다. 매매가 뭔지는 아실 거니까, 매매 계약 종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얘기니까. 자, 매매 예약이란 거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이론 정리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는데, 예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식당 뭐예요? 예약하죠, 예약. 나중 몇 시에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앞에다가 매매자를 붙였으니까 나중에 매매하겠다 그 얘기죠. 매매하겠다라고 미리 약속한 거죠. 예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매매 예약은 제가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거기서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정리해드렸으니까 그 정도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현실적으로는 이 매매 예약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 한 3억 정도. 얘가 3억을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민법대로 하게 되면 3억 빌려줬으니까 이 사람이 저 건물에 저당권 설정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이 사람이 5억짜리 건물에, 야, 네가 1년 뒤에 갚아야 되는데 1년 뒤에 네가 못 갚으면 그 부동산을 3억에 나한테 팔기로 하자. 갑이 그렇게 하지 뭐. 1년 뒤에 뭐 하기로? 매매하기로 뭐 한 거예요? 예약을 한 거죠.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 놓고 3억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 지금은 예약이니까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죠. 이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에요. 나중에 뭘 이행할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채권 계약인데, 그럼 나중에 1년 뒤에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1일 날 이 3억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을 때, 그러면 1년 뒤 이 부동산 가격이 6억 7억이 되더라도 얼마에? 3억의 매매 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또 내년 6월 1일 날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살래 팔래 이런 청약과 승낙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1년 후에 매매 계약하기로 뭐 했으니까? 예약을 했으니까 요 둘 중에 1년 후에 3억을 갚지 못하면 그 3억으로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적으로 성립시키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그 권리를 우리가 이제 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러는데, 예약을 완결시키는, 즉 이걸 본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를 양쪽이 갖는 것을 이제 이것을 쌍방예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약을 했으면 그 중에 한쪽 사람만 갖는, 그걸 이제 일방예약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추정을 해줍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갑과 을 중에서 이런 예약을 했다 그러면은 그 예약 완결권은 누가 갖겠어요? 을이 갖겠지. 이것을 무슨 예약을 한다고요? 일방 예약을 한다고. 일방만 갖는다고요. 그럼 나중에 내년 6월 1일 날 3억 못 갚으면 이 사람이 뭘 행사해서, 예약 완결권 행사해서 일방적으로 뭐 시키면 돼요? 매매 계약 성립시키면 돼요. 요 부동산 가격이 6억이든 7억이든 상관없이 3억에 사가면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매매 예약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무슨 설명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것은 뭘로 사용되는 거예요? 담보로 사용되는 거예요. 담보로. 현실에서는. 법에서는 매매 예약해서 나중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람은 산다고 예약만 했지 아무것도 조치도 안 해놓으면 얘가 나중에 그런 적이 없다 또는 아니면 안 팔겠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예약 완결권을 뭐 해놓은 거예요? 가등기 쳐놓는 거지. 요게 이제 우리가 민사특별법 배우시는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등기 담보에서는 예약 당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약 당시, 그게 가등기 당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서 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들어갑시다. 일단 매매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입니다. 매매 예약뿐만 아니라 예약 자체가 항상 채권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 무슨 예약은 일방 예약은 그랬잖아요.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럼 읽으면서 일방 예약은 한쪽만 뭘 갖는 예약을 얘기한다. 한쪽만 예약 완결권을 갖는 예약을 얘기한다. 양쪽이 예약 완결권을 갖는 것을 쌍방 예약이라 한다고요. 그럼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뭐한 때?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기겠죠. 일방적으로. 자, 2번은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냥 살자 팔자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나중에 하려는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 즉 나중에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거, 어느 부동산을 얼마에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 가볼게요. 봅니다. 요소가 되는 내용들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지 않는다.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면 지금 X부동산을 1년 뒤에 얼마에 사기로 했다고요? 3억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약할 때 그런 것들이 확정됐으니까 1년 뒤에도 X부동산은 3억에 매매계약 성립되는 거지. 요 사이에 누군가가 뭐 갑자기 5억으로 올린다든지 2억으로 내린다든지 그렇게 변경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3번 예약 완결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 이걸 한쪽이 갖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권리니까 양도할 수도 있고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가등기 해놓고서 이제 담보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라고 해서 민사특별법 배우시죠. 자, 4번을 좀 주의해서 보세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다른 거에서 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럼 이 예약 완결권은 한쪽 사람이 갖게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평생 행사할 수 있냐 그 얘기죠. 그럼 이 사람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은 전속기간이 남아있는, 전속기간이 있는데 이건 둘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여기처럼 지들끼리 전속기간을 정해놨으면 그 기간 내 행사하면 돼요. 근데 당사자들이 이런 것을 정해놓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을 지금 보시니까 일방적으로 본계약을 성립시다. 일방적이니까 무슨 권인가 이게? 형성권이에요. 그럼 형성권은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이라는 게 걸려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그 권리 살아있는 기간이 있다고요. 그걸 10년으로 봐요. 10년. 예. 그러면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예약이 성립된 이후 몇 년? 10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4번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했을 때는 당연히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거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로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도받았던 등기했던 뭐 어떤 상관없이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몇 년? 10년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자, 그래서 뭐 예약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또 양도 많지 않으니까 그 4가지 정도 쭉 보시고 특히 4번 정도 좀 잡으시면 되겠네요.